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 5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장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장희 교수님은 권위 있는 국제법 전문가입니다. 평화철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외국어대학교 전 부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코로나 세계 대공황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트럼프가 이 북쪽에 이제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상 간의 친분을 과시했지만은 한반도 상황 관리를 염두에 둘 뿐이고 실제로 이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철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우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까지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특히 그 북한에 대한 이러한 모든 트럼프의 그 운동은 자신의 11월 달 총선 관리용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국내 상황이 유불리에 따라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도 왔다 갔다 합니다. 트럼프가 남북한에 맺은 4.27 판문점 선언이나 그리고 또 싱가포르서는 북미 간에 맺은 이 선언의 정신 여기에 따른 것보다는 금년 11월 말에 치르는 자신의 대북 소위 대통령 선거 관리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는 상당히 트럼프의 모든 운동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유엔 인권 대표가 예. 코로나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거든요. 예. 근데 폼페오가 그건 안 된다고 유엔 제재를 강화하라고 G7의 동참을 오히려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은 대북 적대 정책 조금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를 아직도 리비아식 해결 방법 그 생각에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폼페이오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재작년에 물러난 존 볼턴도 그렇고 또 미국 주변에 우익 연구소인 빅토르 차도 그랬고 그래서 이 틀 속에서 트럼프는 이걸 잘 이렇게 관리해서 자기의 어떤 그 11월 대선 관리용으로만 북한과 관계를 끄럽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예. 미국이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군산복 합체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과거 민주당 정권 특히 우리가 기대했던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사실 대북관계 한반도 문제에 과연 미국이 얼마나 기여했는가 할 때는 우리는 의문입니다. 미국의 그 대권에 서 있는 그 지도자들이 과연 정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어떤 그 역사인식이나 또 동북아 평화 그리고 또한 국제사회의 공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있지 않습니다. 있다면 현재 민주당의 대선 가도에 경쟁 중에 있는 샌더스 같은 분인데 이런 분들은 미국의 소위 세가 없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예. 그와 비슷한 예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나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러한 전문가, 학자, 정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 어떤 세력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의 중심에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서지 못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답신을 또 했습니다. 예. 또 트럼프가 이제 국무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내고 남북미 코로나 협력의 분위기는 일정하게 있다고 봐도 되는데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고
또 총선 앞두고 이 미통당 수구 보수 세력에 정치 공세를 할까봐 너무 눈치를 봐가지고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창 올림픽 이후로 정말 한반도에 평창의 평화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 이어서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 회담, 그리고 또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귀한 결과를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에 상응하는 남과 북 사이에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진전이 되지 못한 그 원인의 한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진정성이 없었고, 두 번째, 이 미국의 정말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 남쪽이라도 이걸 좀 자주적인 입장에서 미국에게 올바로 바로잡으려는 이러한 노력과 또 노력을 할 수 있는 추세적인 역량이 없었다 하는 것을 북측의 김정은이 알고부터는, 자, 이젠 남쪽을 상대해서 에너지 소모보다는 우리는 가장 핵심인 소위 몸통을 직접 상대하겠다. 네. 그래서 남쪽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북미 간에 맞짱을 뜨겠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자, 지금 이제 부산 시민들은요. 예. 부산 항구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예. 세균전 실험을 하지 않았는가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 국난을 맞아서 굉장히 걱정되지 않겠어요? 부산에서 제2의 제3의 이 코로나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부산의 미군 부대의 세균전 그 실험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2015년 4월 달에 바로 탄저균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가공할 만한 이 세균 무기를 미군이 배달 사고로 이게 발각이 돼 가지고 한때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네. 그때 미국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다시는 이와 같은 소위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외교부와 미군 측과의 어떤 권고 합의문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이후에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예. 실질적으로 2019년에 네. 바로 부산 제8 부두에 네. 바로 세균전 실험실이 있고 또 네. 거기에서 또 그런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네, 하는 네. 근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미국이 또 한편 이 미군 주둔비, 예.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이제 5배씩 올려달라는 네. 이런 이제 동맹이냐 강도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한미군 한국 노동자 임금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압력을 넣는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방위비를 분담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고, 네.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을 그럼 만약에 우리가 부담하되 그 네. 기준이 뭐냐 이거죠. 네, 네. 근데 첫 번째 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네. 소파 협정에는 시설과 구역은 무상으로 주되 네, 네, 네. 미군이 여기에 주둔한 데 쓰는 분담금, 네. 방위비 분담금, 이것은 우리가 미국이 부담한다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91년에 노태우가 대통령일 때 사실 한미 간에 방위비 특별협정이라는 게 맺어져서 네. 뭐 그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원칙적으로 미국이 분담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네, 네. 한국이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네. 이런 규정이 이것이 수십 년 흘러오는 동안에 네. 의무 규정처럼 지금 변해버렸습니다. 네. 예,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공급도 수요도 위축되는 예.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재현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일국 단위에서 이 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다른 나라가 이제 창군하면은 따라서 다시 유입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라든지 의료 장비를 생산해서 남북 코로나 방역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도 가능하지 않느냐. 또 이를 계기로 해서 평화협력의 복원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제기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 남북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남북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이 협력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사실 남북한 보건 의료 분야는 평양 공동선언에도 우리가 이미 합의를 했고 네. 또 박근혜 또 이명박 정권 때도 그 이전부터 우리 적십자 사이에도 보건 의료 분야의 인도적 분야는 협력하기로 했는데 네. 보수 정권이 와서 그걸 중단시켜 버렸어요. 네, 네. 오이사조치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방안을 위한 네. 협정을 하나 맺자 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네. 또 그 협정을 맺기 위한 남북한 정례적인 고위급 소위 실무회담을 하자 네. 이렇게 저는 뭐 제안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나아가서 같은 분당 국가인 독일 경우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경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참조를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우리 정성희 예. 우리 평화철도 집행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이것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공항이 지금 예상됩니다. 네, 네, 네. 1929년 미국의 공항이란 건 한마디로 공급 과잉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 과잉이니까 소비를 못 시키니까 네, 네, 못 시키니까 공장이 더 이상 가동이 안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 안 되니까 은행에 소위 말하는 계속 그 또 돈도 못 갚고 은행도 도산되고 네. 실업자도 생기고 네. 이게 연속적으로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가 네. 사실 뉴딜 정책이라는 걸 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뉴딜 정책을 내서 이 공급 과잉을 사실 소비를 넓히는 쪽으로 네. 이렇게 한 것이 소위 테네시 개발 그라든가 또 네, 네. 노동자에 관련된 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 당시 주 40시간 저임금 노동법이 그때 통과됐습니다. 네. 그때요. 그래서 이 노동자에 대한 대폭적인 이런 어떤 그 소비 쪽으로 네. 소위 유동성을 완화하는 네. 뭐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남북한에 이걸 만약에 협력한다면 우리 평화철도 네. 우리 정부도 구성하고 있고 네. 이걸 우리 평화철도 같이 만들어보자. 네. 이건 네. 테네시 개발 이상으로 이 평화철도를 구성하는 데부터 네. 완성하는 데까지 네. 남과 북의 소위 말하는 북의 근로 노동력, 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네. 이건 좋은 하나의 민족의 아. 큰 하나의 대장정을 쌓는 네, 네, 네. 그런 길이 아닌가. 이것도 일종의 뭐 테네시 개발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북쪽에 기간 산업을 설치하면은 1970년대 중동 특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십 배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을 굉장히 진작시킬 수가 있고 우리 남과 북이 이 경제도 살리고 민족 경제 균형 발전도 이루고 자립적 토대도 강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이제 중간재라든지 자본재를 이제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입하는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이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품 조달을 못 하다 보니까 다 타격받는 거예요. 아시안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를 한꺼번에 같이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예. 이런 과제가 이제 있죠. 저는 또 한편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에 있어서도 네. 사실은 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어느 나라보다도 투명하게 네. 그리고 또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이런 측면에서도 북쪽하고 협력을 이 계기로 하게 된다면 네, 네. 우리가 그 면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에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네, 네. 또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은 네. 미국의 소위 눈치 네. 그리고 유엔 제재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보건의료 분야 네. 북쪽에 이걸 지금 우리
모 의원은 그걸 제안한데도 이 정부가 받질 않고 있는 것은 예. 아직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대북 정책이 미국의 어떤 그 손안에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점은 우리 정부가 이 계기로 해가지고 네, 네. 좀 한번 벗어나는 자국민 과감하게 태도를 벗어나는 갖춰야 계기가 되는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항쟁 이후에 등장시킨 정부라면서도 아직도 미국 눈치 보고 이렇게 자주성을 못 갖는다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눈치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총선 앞두고 미통당 이 수구 세력이 예. 아이 마스크를 남쪽에도 다 제대로 국민들한테도 못 주면서 대북 퍼주기 하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까봐 예. 그것도 의식해서 정부 여당에서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셔야 될 게 예. 미통당 쪽의 그 주장과 네. 또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설득보다는 네. 정말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 촛불에 그 관련된 이런 이 진보 진영의 이런 분들의 정말 힘을 받았어도 충분히 저는 눈치 보지 않고 네, 우리 네. 대북 정책 네. 또 대미 정책 네. 또 판문점 선언의 정신 자주와 평화의 정신을 네. 저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정부가 조금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한계도 있고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번 총선에 또 이제 패배해버리면은 이 역사가 거꾸로 갈 거란 말이죠. 예,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이 진보민주개혁 세력, 자주평화 통일 세력이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봐서 민주 세력 대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네. 어떻든 간에 다음 이번 총선도 그렇고 또 2022년에도 우리 민주 대연합 세력이 어떻든 역사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물론 민주 진영 내에도 서로의 어떤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네, 네.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저는 역시 촛불의 핵심이고 민심의 핵심인 연동제 선거제. 네. 네. 연동제 선거제가 사실은 야당이 먼저 그것은 사실 정당법, 선거법 그리고 모두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게 너무 그걸 의식을 해가지고 미래한국당이죠. 비슷하게 예, 비슷하게 하다가 보니 네. 네. 결과적으로 그 자체 내에 또 문제가 있어서 결국 두 당이 다 위성정당으로 해서 네. 연동형 선거제의 그 본질을 지금 파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촛불 민심 입장에서는 양거대 정당은 진솔하게 네. 국민을 사고를 하고 네. 촛불의 민심인 사실 개헌, 네. 직접 민주주의 네. 개헌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 소환제, 국민 네. 발안제, 네. 그리고 사법개혁. 네. 마침 공수처법은 통과됐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을 쉼없이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네. 촛불의 민심대로 개혁을 과감없이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런 진정성을 국민들을 보일 때 이번 총선도 승리하고 네. 우리가 2022년에도 네. 민주 대연합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미국이 지금 이제 1급 패권주의를 자랑하다가 중국이 이제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번 코로나 이 사태를 맞아서 더 좀 약화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패권을 유지한 비결이 이제 달러, 핵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석유 이런 거였는데 석유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기축통화로서는 달러도 약화되고 있고 핵질서도 도전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네. 너무 국가주의로 단기간에 뭘 이룬 나라들 특히 네. 일본 같은 사회 네. 일본 같은 사회는 아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본의 국가 이미지가 네. 상당히 아마 저는 추락하려 봅니다. 예. 아마 지금도 여러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은 예. 지금 현재에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숨기고 있어요. 올림픽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연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숫자가 얼마 더 나올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회가 이 정직한 사회가 아니다. 예, 예. 투명한 사회가 아니다. 예, 예. 그리고 시민이 깨어있는 사회가 아니다. 네, 네. 일본이 저와 같은 그 과거 전체주의적인 네, 국가주의적인 네, 네. 역사를 날조하고 네, 그리고 네. 또한 동북아 있어서 패권을 과거같이 생각하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보다도 또 네. 다른 나라에게 네. 나쁜 이미지를 가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네. 지금 미국도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미국에 지금 이 동북아에 있어서 분명하게 미국이 지금 이 한반도에 대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또 동남아에 있어서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은 미국의 진정한 평화주의가 아니거든요. 또 네.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한 약속들이라든가 네. 세계 도처에서 미국이 이 보편적인 가치 추구를 위해서 미국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물론 그와 같은 것이 미국의 지금 현 정권이 국내용으로 선거 관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미지에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그 네, 전에도 네. 그렇고 미국은 상당히 추락하는 게 아니냐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요번에도 각 나라 보니까 이 체제와 이념을 떠나가지고 이런 긴급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는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긴급 조치 때리고 이탈리아도 지금 사망자가 제일 많이 있는데 다 자본주의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국가 개입을 통해서 이제 조절 통제를 하고 중국이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막강한 이 집단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 위난에 닥쳤을 때 대처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 이제 이미 전문가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과 한국의 대처 방안이 어떻든 독특하게 잘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것은 네네. 한국은 시민의 그 자발적인 협력이 자율주의. 네네. 여기에 플러스됐다는 거죠. 네네. 중국은 군사문화, 전체주의 네. 문화를 이렇게 좀 강압적인 네. 이런 것이 상당히 끼었다. 그래서 한국이 그동안에 참 분단 70년 시민혁명 거쳐가온 가운데 네. 우리 이 시민사회가 상당히 그 건강한 사회가 돼 있다. 아, 예. 정부를 비판할 건 비판하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정부에 협력할 건 협력을 하고 예. 또 자발적으로 지켜줘야 될 건 지켜주고 자체 내 잘못된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어가 되는 네, 이런 네, 네. 어떤 자생력이 많이 우리가 내공이 쌓였다. 그래서 요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철통 방역, 빠른 그 세계가 자랑하는 방역 정책을 하기까지는 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반영해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4.19부터 해서 때마다 역사 고비 보든마다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악을 이제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정부와 사회, 음.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모든 국민이 방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정보가 진전되어 있고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방역에도 도움이 돼가지고 각국이 전부 다 뭐 부러움을 사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우리가 98년 김대중 정부 이후로 네. 우리 사회 정보화에는 세계 최고입니다. 네, 예.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이나 유럽 사회 가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예, 전화고 통신이고 무슨 모든 게 답답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보화에 굉장히 전 국민들 지금 현재 거의 다 이렇게 네. 서로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장점이고 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계기들이 많았어요. 네, 우리가 네. 예를 들어 말하면 일제시대에도 국제보상운동이라든가 예. 말이죠. 또 가깝게는 97년, 98년에 IMF 소위 금융위기 때 예.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결혼반지 이렇게가 극복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때 IMF는 IMF만 먹으려 했죠, 우리나라를.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합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 국제금융에 놀아나지 않고 예. 우리가 오히려 그걸 잘 극복을 했고요. 예. 또 그동안에 우리가 89년, 90년 이후로 우리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저는 이게 네. 시작됐다.
뭐 모양은 다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경실련에 네. 사실 운동이 시작돼서 네. 제가 그 이전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NGO라는 게 조금은 관변이 많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나 순수하게 시민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우리 역사를 바로잡자 하는 것은 전 90년 초 경실련 운동을 전후로 한 이 네. 운동 이후로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 NGO 시민사회의 각 분야에 네, 네. 각 분야의 활동들 또 하나의 워치도그 깨어있는 시민의식 조직화된 시민의식 이것이 각 분야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네. 그걸 만약에 국가주의가 다 감시하려면 이게 전체주의 국가가 네, 되는 거죠. 네, 네, 예. 네. 스스로 그 자체에 노조가 있고 말이죠. 네, 네, 네. 또 언론의 장치가 있어가지고 아, 다 투명하게 되는 이런 점들이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라는 이런 사태 때 네. 우리 모든 영향이 나타난 것 같아요.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있는 사회학자고 또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분이 글을 썼는데도 예.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예, 앞으로의 미래는 한국이 결국 글로벌 리더가 되는 나라다. 뭐 이렇게까지 평을 했더라고요. 예. 예. 얼마 전에 북쪽에서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쪽은 이제 자유적인 수단으로 음. 타격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남쪽도 사실은 이름만 바꾼 한미 군사 연습이 작년에도 여러 차례 됐고 남쪽에도 단거리 미사일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북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옛날에는 남쪽에 난리 나가지고 냉전 수구 세력들이 그거 봐라 이렇게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묻힌 측면도 있지만 설령 코로나 아니더라도 이제 북풍 이런 거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과거 같으면요, 예. 지금 이런 사태는 사재기에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예. 오늘 아침에도 어느 전문가가 썼는데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북쪽에 무슨 미사일 섰다? 예. 우리 북극에 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우리는 어떻든 간에 그동안에 남과 북 사이에 정부 부분에도 합의서가 있어서 뭐 실천은 100% 안 되고 있지만 예. 민간 사이에도 북측도 우리 마음을 알고 예. 남측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네, 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아, 서로 놓여있는 각각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군사력을 저 사람들이 미사일 쏘는 것은 군사용이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만약에 네, 네. 만약에 선제 타격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하면 어떤 대한 협상용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쪽 정부도 처음에는 우리 민주진영조차도 그걸 잘 안 믿었는데 예. 요사이 그런 정도는 믿습니다. 예, 예. 저 사람들이 그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다 망하는데 그렇죠. 과연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선제 타격을 미리 예방하는. 그렇죠. 예. 단지 핵무기를 저 사람들이 계속 가지는 것은 예. 결과적으로 대미 협상에서 네, 네. 미국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핵무기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미국의 국가의 가장 대통령이 되면 제1차적인 대통령 임무가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임무는 NPT 체제를 지키는 겁니다. 비확산 체조. 네, 네, 네. 어느 대통령이든지 그거를 제대로 못 지키면 미국의 지도자로서도 미사일이 흔들리고 네, 네. 또 미국이 강대 국가로서의 세계 국가로서의 미사일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 북한이 과감하게 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나라고 국력이 약하지만 그러나 네. 그런 나라와 계속 관심을 이렇게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네, 네, 뭐 저는 북측의 그 외교가 네, 네. 나름대로는 미국을 잘 다루는 거다. 아,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그래서 사실 하노이 결렬 이후에 지금 실무 협상을 스웨덴에서 한 차례 한 이후에 지금 계속 정체 상태로 가고 있고 대선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한반도 상황 관리 정도는 할 뿐 본질적으로 이제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군사 연습을 영구 중단한다든지 이걸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안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북쪽에서는 2017년 이후에 인공위성 발사를 안 하고 있고 핵실험을 안 하고 있고 북쪽의 선제적인 조치에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한두 가지를 하면은 좀 더 진전시키고 이런 단계별로 해서 신뢰를 쌓아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끌로 가자고 하는데 이 미국이 대선 지나면은 트럼프가 좀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이 대선 지나고는 무언가 좀
트럼프는 그런 생각할 겁니다. 예. 현재는 어떻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네. 북한은 단지 관리 차원에만 두지 네. 그 대북 정책을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킵니다. 예. 저는 트럼프는 어떤 진영 논리에 갇힌 분이 아니거든요. 예. 자기 임기의 성조기를 예. 평양에 예. 또 서로 대상원을 시킨다. 예. 이건 닉슨 다음으로 대단하죠. 노벨 평화상이죠. 그렇죠. 그게 한 포인트고 예. 저는 사실 북측 입장에서는 제대로 미국의 버릇을 고쳐주고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2005년에 9.19 핵공동선언 예. 핵 문제에 관한 해답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누가 깨뜨렸냐? 예. 70%는 미국 책임입니다. 예. 20%는 남쪽 책임이고 10%는 북한 책임. 예. 다 합의고 그 6가지 하는데 맨 끝에 하도 안 되니까 자 미국이 원하는 핵폐기 예.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 예. 동시 이행하자 예. 이것까지 다 해놨는데 결국 그조차 깨뜨려버렸어요. 그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얼마나 많은 합의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계속 이렇게잖아요. 예. 그건 미국의 주도하는 정책 주변에 특히 공화당 주변에는 예. 대북 문제, 예. 핵 문제를 비비아시 해결하자. 예. 그것이 아주 쫙 있는 거예요. 예. 저 콩하나 많은 나라, 예. 저거까지 뭘 그렇게 예. 뭐 밀고 땡겨 하느냐. 예. 기회만 되면 그냥 때리면 된다. 때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폼페이오, 존 볼턴, 예. 미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 연구소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는 미국의 지도자가 있느냐? 예. 있죠. 예. 민주당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샌더스 같은 사람은 예.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 팔리시 이거 내놔야 된다. 예. 그러면 미국 시장 가는 거다. 예. 미국은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가치를 미국이 너무 추구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도처에 미국은 지금 현재 아주 미국의 국가 이미지가 나빠져 있다. 예. 유럽에서, 예. 중동에서, 도처에, 예. 동부에서도 만약에 미국이 이와 같은 상태로 된다면 저는 미국의 세기가 가고 예. 이제 다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예. 시대가 다시 온다. 영국은 미안하지만 지금 브렉시트에서 빠져가지고 예. 조금 너무 국가주의가 강했습니다. 서방은 그렇겠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과체계로 가겠죠. 그래서 중국을 제가 보건데 중국이 그래도 예. 이제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예. 우리 아시아에서는 예. 우리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예. 그걸 잘 우리가 조율하면 어떻든 분단을 극복하는데 예. 하나의 좋은 하나의 그렇죠. 우방 국가로서 저는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군산복합체가 주류를 아직도 형성하고 있고 군산복합체는 세계 도처에 전쟁 아니면 분쟁을 통해서 긴장을 격화시켜서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정치 로비도 하고 대학도 만들고 뭐 쫙 이제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는 군산복합체 이 주류 라인은 아닌 것 같고 비주류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류 라인은 한반도에 잠정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흡수 통일을 목표로 하지만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조선을 떼내가지고 중국 견제가 최고의 대외 전략이니까 떼내가지고 이렇게 상황 관리해서 자본을 넣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 같은 비주류의 입장을 이 대한반도 전략 수정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바로 좋은 지적인데 네. 트럼프는 어느 진영 논리에 그렇게 빠지는 분은 아니에요. 예. 장사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뭐 이익이 되면 네. 표를 얻는데 이익이 되면 예. 자기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면 예. 정권이 이익이 되면 예. 그런 입장이지. 그 사람이 역사의식이 투철하다든가 미국의 어떤 진영 논리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대장론을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랬을 때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가 예. 너무 이것저것 재는보다는 예. 그 사람 몸이 가볍잖아요. 예. 자기 이익만 만족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예. 정권적 이익, 자기 착한 이익 예. 그런 이익만 서로 맞아가면 저는 큰 협상이
될 수 있고 예, 김정 노벨 평화상 예, 이것도 하나에 예, 노릴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93, 4년에 1차 핵위기, 2023년에 2차 핵위기, 그때 이제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페리 보고서가 있고 2000년 10월 달에 조미 공동 꼬메리케가 있었고 그 다음 그 이후에 9.19 공동성명이 있었고 6자 그 다음 이번에 싱가포르 다 보니까 그렇죠. 딱 체계가 북미 간의 합의가 체계가 세 가지예요. 한반도 평화,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그 다음 북미 관계 정상화. 이 틀이 하나 변함이 없이 항상 합의해놓고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책임을 가지고 뒤집어 엎고 남쪽 당국이 미국 눈치 보느라고 직시도 못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수교를 비롯한 관계 정상화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맨 끝에 네, 북의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화예요. 네네네. 이제는 한반도 평화 체제보다 북미 정상화예요. 네네네네. 우선 미국하고의 관계가 적대 관계가 종식이 돼요. 그 그렇죠. 출발이에요. 예, 미국이 그걸 두면 미국에 있는 적성국가 법령 테러리스트 명단에 네. 북한을 계속 올려놓으면 네네네. 우선 북한이 미국 시장에 네. 미국 사회에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 무슨 뭐 평화 체제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남쪽을 통해서 보다 바로 핵심인 미국하고 바로 거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아까 이 얘기대로 90년 초만 하더라도 92년에는 북한에 네. 핵이 없었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했어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그 전제 조건이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미국의 전술핵. 전술핵을 너가 그 완전 가져가라. 가져가면 예.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네. 서명을 해주겠다. 네. 그리고 NPT도 가입해주겠다. 네네네네. 그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쪽은 핵이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런데 92년 그렇게 해놓고 예. 미국은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94년, 94년 예. 여기서부터 이제 티격태격한 거죠. 예, 예. 우선 98년 NPT 체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우선은 검증하자, 영변 그렇죠. 어떻고 저쩌고 예. 이래 걸린 거 아닙니까? 예. 특별사자 하자.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 제가 아까 이 비핵화 문제의 책임이 미국이 70%를 한 이유는 네. 90년 초만 하더라도 92년 3년 초만 하더라도 예. 북한은 핵에 아주 초보 단계였어요. 예. 초보. 예. 핵을 가져야 되겠다. 예. 그것은 94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협상하는 중에 키우기 시작했어요. 예. 또 마침 소련에 무너지자 소련의 예. 핵 학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사게 해가지고 예, 연구시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핵을 키워준 겁니다. 사실 예, 따지고 보면요. 이 책임이 저는 서방의 책임이 크다. 네. 또 우리에게도 좀 책임이 많다. 네. 우리가 그걸 간파한다면 네. 정말 미국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미 대사관 앞에 지난 촛불처럼 한 100만 명 좀 모이면 어떨까요? 예, 제가 참 그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바로 1989년 예. 발트 삼국이 네. 손에 손잡기 해서 네. 발트 삼국이 소련으로부터 벗어날 때 예. 그때 150만이 예. 소위 말하는 인간띠를 했다잖아요. 네. 그분한테 손잡고 있죠. 예. 우리 이번에 판문점에서 예. 우리 지난 20만 참여했습니다. 4.27 할 때 20만 예. 20만 했잖아요. 그래서 82년에 동서독과의 사실은 제일 그 긴장기가 81년 2년입니다. 예. 미국이 퍼싱2 네. 퍼싱2를 베를린에 미사일을 설치하겠다. 네. 소련은 SS-20 네. 또 하겠다. 네. 그래서 완전히 또 다시 독일의 신냉전이 오는 겁니다. 네. 이랬을 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독일의 총리 스미스가 네. 바로 호니칸 전화해가 네. 우리 좀 만나자. 네. 우리 만나자. 예. 네가 오기 싫으면 내가 바로 가겠다. 바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동베를린의 베르빈제는 호스카에 만나서 예. 우리 두 가지만 약속하자. 예. 네버 게임 인워 인저머니. 네. 독일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 안 된다. 그거 하나 약속할 수 있는 네. yes. 네. 두 번째. 너 원하는 게 뭐냐? 이거다. 네. 차관 15년 연장해 주겠다. 네.
그게 왜 그 가능했냐면 그때의 동서독의 평화운동가들이 네. 베를린에서 본에서 그 입김으로 스미스는 그걸 소위 말하는 내밀었어요. 네. 과연 우리나라에 나는 촛불 이후에 네. 이와 같은 우리 평화운동 세력이 결집을 왜 한다느냐.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촛불 민심 관철 시민연대 회의를 네. 다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얼마 전에 양당은 연동형 네. 선거제의 근본 취지를 네. 지켜라. 네, 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에 맞서서 박근혜 이 탄핵을 위해서 열의는 1,600만이 모였어요. 최고 광화문에 많이 모였을 때가 230만까지 모였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 평화번영 통일을 위한 촛불로 진화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말이 100만 미 대사관 앞에 모여도 미국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지만은 네, 그러나 가장 결과적으로 역사를 만든 것은 깨어있는 조직화된 시민들이다. 네, 네, 네. 이분들 가운데 특히 직접 종사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시민사회 단체인데 네, 네. 참 우리 시민사회를 우리 정성 위원장도 오랫동안 그 운동을 해왔지만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이걸 이끌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반도의 분단 극복이나 또 한반도의 평화나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 문제나 경제 위기나 네. 이것은 국가주의로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시민사회의 역량, 역동력 이거와 함께 더불어 네. 갈 때 저는 네,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민사회 운동에 대해서는 네. 무슨 관변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애물 같은 거 이런 네, 거 좀 네. 없애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네, 네. 그걸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남북 문제는 네, 법제 네.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왜 안 하는 얘기야. 예, 예. 의사조치 예, 예. 대통령 훈령입니다. 네, 네, 네. 대통령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네. 의사조치 폐기한다. 네, 내일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네, 보수당 때문에 통과 안 되면 네. 유엔에 가서 네. 유엔 총회의 결의를 유도하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유엔 사무처에 등록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유엔 제재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왜 안 하냐. 예, 예. 그래서 코로나 협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판문점 선언과 같은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평화철도가 하고자 하는 지금 경원선 복원에 착수할 수가 있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경의선으로는 중국 만주철도 이쪽을 연결해서 시베리아로 연결되고, 또 동해선은 낮은 선봉으로 해서 연해주를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이 연결되잖아요. 유럽으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시범적으로 네, 우선 우리 남측 정부는 네, 북쪽에다가 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인 어느 한 구역만이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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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이 한번 협력하는 네, 그런 어떤 노선 개수 보수 작업도 좋고 네, 네, 이런 프로젝트를 네, 하나 합의를 하면 네, 남측에 북측에 네. 근로자들이 함께 테네시 개발처럼 네. 저 일자리도 생기고 예. 협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예. 물론 저는 유엔 제재에 의해서 미국이 또 뭐라고 할 겁니다. 예. 어떻든 부딪혀야 됩니다. 예. 저는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좀 남북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리 긴 게 아니라. 남북한 보건노로 협력을 위한 예. 협정 맺자. 예. 그걸 위한 실무회담 하자. 네. 두 번째, 철도도로 연결은 이때야말로 뭔가 모르게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예. 특히 남쪽에 지금 현재 일자리 문제도 있고 네. 북쪽도 북쪽 나름대로 중국하고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계기로 우리 내국의 어떤 길을 타고 하는데 단지 이게 또 UNC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예. 그러나 그런 문제도 이 기회에 밀어버려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평화철도 이건 예. 다른 거예요. 평화철도다 이게. 예, 예. 평화철도를 위한 하나의 어떤 저는 프로젝트를 네.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북쪽에 한번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근데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있잖아요. 총기상, 총포상이 잘 된답니다. 아니, 코로나 이 역병이 번지는데 왜 총을 구입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미국의 참 그 하나의 그 고민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헌법에 보면 국민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게 총기법에 이제 근거가 되는데 네. 미국의 총기 소지법 없애려면 그 헌법을 고쳐야 되니까 아, 그래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예. 정말, 네. 그리고 또 다민족권인데 네. 그런데 미국 사회가 그만큼 좀 문제가 있는 사회다. 네, 은근히 드러나고 있죠. 네. 물론 뭐 미국이 세계의 국방력이라든가 네. 경제력이라든가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학문서이라든가 네. 또 전문서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그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네, 네. 이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네.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참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냐 할 때 네. 저는 내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인종차별도 이전하고요. 예. 한마디로 빈부격차도 엄청나고 자본주의의 가장 그런 모습들도 군데군데 보이고요. 의료 체계도 뭐 엉망이라며요. 예. 의료 보험 체계도. 미국에서 몸이 아프면 우리 교포는 무조건 한국에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린 말이 하면 한국 오는 비행기 값이 굉장히 뛴다고 해요. 한국만 오면 예. 산다는 거죠. 예. 우리 교포들은 다 한국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반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마스크 쓰면은 복면 강도가 많아가지고 일부러 안 쓴답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문화가 좀 차이가 있죠. 바로 이제 그런 그 미국이 나가야 될 방향, 예. 미국이 추구해야 될 국제적인 법인 가치, 네. 그리고 미국이 또 우방 국가들이 해야 될 어떤 규범들 네. 이런 걸 제대로 지키자 하는 분들이 미국의 역사의 중심에 쓸 만한 세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세가 없어가지고 항상 역사의 주변에 멋지죠. 예. 샌더스 같은 사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뭐 바이든이라든가 금융재벌이라든가 뭐 이런 예. 또 과거에 그냥 계속 해먹던 사람들이 예. 또 그 끈으로 애가 군산복합체 예. 그런 사람 또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예. 뭐 좀 안타깝죠. 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가 돼서 제일 너무나 눈살 찌푸는 게 미국 우선주의. 네. 미국 우선주의. 네. 미국 우선주의는 좋지만은 그것이 미국이 그래도 세계 지도 국가로서 추구해야 될 보편적 가치에도 어느 정도 좀 부합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것들하고 네. 또 국제적인 보편적인 이런 어떤 조약에 전부 미국이 탈퇴하지 않습니까? 네.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했고요. 네. 또 이란하고도 핵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중동 문제가 일어나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이 핵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핵 문제에서 가장 강도 높은 조약이 하나 만들어졌죠. 네. 비핵화 금지 조약입니다. 네. 2017년 유엔 총회에서 네. 채택은 됐지만 아직 발효는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채택의 동의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NPT 국가는 한 나라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걸 보더라도 과연 미국이 정말 핵 없는 사회를 꿈꾸는 나라냐. 네. 저것들만 핵을 가지고 네. 나머지들은 무장 해제하고 네. 그래서 항상 자기들은 패권질 누리고 여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인권 이중잣대도 심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죠. 예. 뭐 인권 문제만 하더라도 무엇이 인권이냐. 예. 미국의 자국 국민에 대한 인권은 인권이고 예. 다른 나라의 인권은 미국은 별로 생각. 네. 그게 과연 인권의 보편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그건 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 어떻습니까? 기본권 가운데 다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누리는 권리지만 예. 인권에 관해서는 주체가 누구나 다 합니다. 네. 인간의 조건과 같이 네. 이것은 외국인도 다 가집니다. 네. 그러나 뭐 참정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은 우리 뭐 세금을 내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만 가진 권리죠. 네. 인권은 보편적인 네. 인간이기 때문에 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당연한 천부적인 권리죠. 네. 코로나 이 국난을 맞아서 우리 국민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슬기롭게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온 주체인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정말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도전은 또 새로운 어떤 해답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런 역경들을 우리 선조들은 잘 견뎌왔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이 문화를 그대로 지니면서도
이런 역경들을 잘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잘 견뎌나가고 또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시민의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아주 타국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극복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 세계 언론들은 미래의 글로벌 리더는 한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구동성을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긴급 재난 소득으로 1,300만 도민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그래요. 모범을 이 중앙정부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좀 따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에 관련된 예산을 쓴 데가 없었대요. 네. 돈이 그렇게만 남아돈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돈을 모도에서는 중앙에서 내려갔는데 네. 지자체장 금어지고 이걸 꾸물꾸물거린다 이거죠. 네, 그것이 네, 아웃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이 재난에 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안 됩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의 삶을 네.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요.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곧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부천시장이 네. 좀 선별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많이 주면 좋지 않겠냐고 했다가 이게 집행이 늦어지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사과문을 냈어요. 시간 지체시켰다는 미안하다고. 바로 지금 집행이 아마 1인당 10만 원씩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지금 애가 3명이거든요. 우리 집 부부 2명 50만 원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역 화폐로 준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물건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죠. 내수를 진작시키겠죠. 그렇죠. 바로 뭐 개인이 그 한 게 아니라 네네. 지역 화폐를 주니까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공항이나 타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소비 부분이 없는 거거든. 네네네. 그리고 소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소비가 돌아가야 돼요. 네네. 자, 오늘 우리 이장희 교수님을 모시고 제5차 평화철도 목요 특별 대담에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IMF, 코로나 국난 이걸 설계롭게 극복하고 남북 경제협력 복원시키고 평화열차도 빨리 달리게 만들도록 힘을 다 같이 모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